지하철 제가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가다가 앞에 사람을 밀어버리고 싶은 충동. 정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형체가 없는 무언가의 힘에 지배되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입을 통해 나오고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죽여야 돼. 흔히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런 초자연 현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걸까? 정리를 하는데 여자분들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정신병원이었다는 이곳. 병원장의 사망 이후 폐허로 남겨진 채 흉가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 영혼의 존재를 연구하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의 제작진이 동행했다. 그런데 안 돼요. 갑자기 적외선 카메라에 이상이 생겼다. 다른 경우 만진 거 아니야? 다른 하나도 안 만졌어. 공중파도 왔었는데 문제는 흉가에서 와서 저기서는 손도 안 댔어. 여러분이 처음 체크한 거. 가장 큰 사고 있었고 갑자기 벌어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태에 제작진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 점검을 마친 카메라인데 화면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비어고낸 10여 년 전의 집기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저 여기 문 넘어온 순간 머리 아픈데? 어디? 저 순간이요. 머리 아파요 지금? 좀 띵해요. 안 치면 안 아니 돼. 누구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지금. 있는데 나 또 강하게 영적인 힘을 느낀다는 회원들. 여기 들어가 보래서 맨 마지막 문에 뭐 붙어 있는 것 같아. 다 맞대요. 나 왜 이래? 와. 갑자기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가 본 것은 찢어진 천장 벽지. 그 형체가 너무도 기묘했다. 왜? 어디? 저 혹시 이쪽으로 가시는 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 봤는데 뭐? 일로 다 갔는데 한 사람만 일로 가는 거 봤는데 누군데? 몰라요 그거. 어떻게 옷이 옷 그냥 흰색 비스무리고. 흰색 옷이 입은 사람이 없잖아. 편하게 나가. 나가. 회원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각자 일단 니네가 침입자로 오인이 되는 거지. 이제 제가 지금 손이 되게 차갑거든요. 근데 여기로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 진짜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였고요. 그 머리가 찬물 끼얹는 기분 알죠? 착 차가워진 거 머리가. 내려올라가는데 누가 앉아 있는 게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과연 이들이 느끼고 있는 이상한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실제로 빙의가 됐다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한 연구소를 찾았다. 불안해가지고. 자신이 빙의된 것 같다며 상담 중인 한 젊은 여성. 행위를 하고 솔직히 경험이 나지 않거든요. 없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잖아요. 정말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도 그래? 성행위를 지금 계속해? 진짜 신호등으로 진짜 잠도 못 잤어요.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자신과는 별개의 색을 밝히는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연구소에서는 그녀가 빙의된 걸로 판단, 빙의된 영혼을 몰아내는 치료를 시작했다. 너무 이상했어요.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힘이 없고요. 정말 그녀에게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대로 죽은 영혼이 빙의된 것일까? 의문을 가진 채 또 다른 살해자를 만나보았다. 알아야죠. 이재혁 씨는 기수련을 받던 중 빙의가 된 것 같다며 연구소를 찾은 경우 아가보다 또 보고 싶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보여달라 그랬어요? 말하면서부터? 아니 불타고 나서 부탁하고 나서 그래? 정말로 죽여. 죽여봐. 얘 죽는 거 보고 싶어? 내 목소리 들어볼래?
갑자기 달라진 재혁 씨의 목소리. 넌 이름이 뭔데? 응? 네가 어디냐? 응. 잠을 못 자. 자신의 그렇게 몸에 이게 기억이 비된 혼이 자신을 괴롭힌다는데 한참을 어쩐다고. 그래서 그래. 얘가 지금 보여달라고. 순간 다시 변한 재혁 씨의 목소리. 저딴 나. 빙의 된 혼의 음성이라고 했다. 아가 뭐야자 아가. 아가라는 게 뭔가요? 귀신이 자기 애기 찾는 거야 지금. 죽은 영혼이 자신의 아기를 찾기 위해 재혁 씨의 몸에 빙의된 것으로 법사는 판단하고 있었다.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너 가야지. 괴롭히면 안 되지. 무슨 약 6개 먹어라. 수면제 9개 먹어라. 죽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 죽었다. 그래서 사 쓰게 하더니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니까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래. 지금 죽을 거야. 목소리가 제가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얘 목소리가. 그래서 내 쫓아줄 테니까 예. 나하고 마음을 맞춰야 돼. 예. 의지를 가져야 돼. 예. 어? 예, 이 녀석 보내고 싶어요. 보통 너는 이겨내야 돼. 어? 안 가. 내주지 마. 네 몸이야. 네 몸이다. 내주지 마. 예. 어? 예. 순간순간 변하는 재혁 씨의 목소리. 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재혁 씨 본인이 아닌 것일까? 고통으로 일그러진 재혁 씨의 모습. 진짜 갈 거야? 응? 아가. 차마 옆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녀석 내 거야. 완전히 내 거야. 그러니까 좀 내 거 만들게 해줘. 어림없어 이놈아. 내 거라니까. 내가 접수할 거다. 안 돼. 이 녀석 내 거야. 비니까 내 거 줘. 얘는 맨날 밝음이야. 왜 밝음만 열심히 하는가? 밝음. 그런 측면을 자꾸 얘기하는데 밝음이라고. 자, 너는 들어가. 나와봐라. 좋아.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타인의 목소리는 정말 죽은 자의 이야기인 것일까? 어떻게든 자신의 의지를 찾으려 애쓰는 재혁 씨. 예. 밝음 그러냐? 얘한테? 엄청 싫어하는구나. 눈앞에서 벌어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검증을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거 영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과학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지금 모습을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 피해자라는 사실. 이렇게 뺏긴 애 처음 봤지 자네. 얘 완전히 갔어. 내가 다리 들어주고 있네 이렇게. 이만큼 가는 게. 너보다 더한 놈들이 더 있었다. 그런가? 어때? 다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치료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재혁 씨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어때? 친구야. 그리고 너 말이야 새끼야. 예? 너 완전히 갔다 새끼야. 너 나중에 그래 공개할 때 나중에 이거 말해. 이 새끼 완전히 내가 먹었다고. 부당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나. 그때 내가 아주 강하게 쌌다 새끼야. 보자 새끼야. 야 일로 와 너. 굿할 때 거의 무슨 무공 자세로 부당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 자세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 자세를.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그렇다면 빙의에 관한 학계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제작진은 재혁 씨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과학적인 해석을 부탁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신과에서 그 퇴행적인 어떤 현상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뭐 이런 그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정신과에서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퇴행적인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어떤
아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해주는 그런 거하고도 이렇게 비슷한 그 현상으로 이런 그 퇴행적인 현상 뭐 이런 마치 그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어떤 빙의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그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엔 산하의 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국제질병 분류에도 정식으로 나와 있는 빙의라는 진단명. 의학계에서는 해리성 장애라는 그런 이제 커다란 범주 내에서 한 일부 그 범주에 속하는 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병을 그러니까 빙의로 착각해서 이를테면 이제 그거를 가장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부분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효과를 찾는다든지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선택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에 사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마 새끼야. 이제는 내 거야. 완전히 내 거야. 그러니까 좀 내 거 만들게 해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빙의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존재.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신가요?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빙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빙의 치료에 관한 사설 교육 과정이 생길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빙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빙의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례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신이라고 하는 자체야. 뭐 나도 뭐 있다 없다 소리도 못 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 정신을 제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계속 말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정신병자 취급하죠. 지금도 뭐 저희 가족들은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귀신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을 전공 후 심리치료의 영역에서 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설기문 박사. 빙의 치료뿐 아니라 빙의 치유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 중 이루어진 빙의 체험. 정미란 씨는 자신이 빙의에 걸렸다고 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박사님하고 하니까 어디가 왜 이렇게 하면 당근한 표현 나의 표현이 아닌데? 뭔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미란 씨. 방금 설레인다고 한 존재가 누군지 자 나오세요. 어? 아까 너 설레인다 했지? 설레인다 했지? 지금 뭐 하는 건데? 갑자기 호흡곤란 현상을 보이는데 뭐가 설레이는데? 너 남자 여자야? 왜? 나 알아? 아 그러니까 묻잖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까 설레인다고 한 게 너야? 응? 아까 설레인다고 했잖아. 내가? 아닌가? 내가 왜 설레? 알았어. 달라진 목소리, 달라진 미란 씨의 태도. 아니 왜 자꾸 반말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증상이 계속돼 왔다는 정미란 씨. 누구예요? 미안합니다. 누구예요? 그녀는 자신의 이런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갖죠. 내가 지금 왜 이런 반응을 할까? 그러면 이 존재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 여성은 수녀원에서 수행 중 빙의 문제로 수녀원을 그만둔 경우다. 당신 누구예요? 이름 말해봐요. 떠드는 영혼인데? 어쩌다가 죽었어? 그냥 살기 싫었어. 그 살기 싫어서 자살했어? 얘를 어떤 식으로 괴롭혔는데 그동안? 내가 결혼 못하겠고. 결혼 못하겠고. 수녀원에서 나오겠고. 수녀원에서 나오겠고. 내가 가진 돈도 다 뺏어. 근데 이 무식한 년이 얼마나 독한지 까딱도 안 해.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빙의된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님 계세요. 지금 영어를 사용하며 얘기하는 존재는 일명 성령님이라 불리는 영혼이라는 것이다. 너희 아이들에게 평화를 심어라. 대체 지금 울고 있는 건 누구의 의지인 것일까? 그 아이들을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워 말지 마지. 갑자기 달라진 목소리. 다시 나타난 아가씨 영혼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럼 너가 말할 거야? 내 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 안에 나만 있는 줄 아냐? 나는 뭐 누가 있는데? 누가? 잠깐 있어봐. 자, 성령님.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리석죠.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저를 아십니까? 알죠.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만들었거든. 네. 다중인격 장애와 구분되지 않는 현상. 과연 정신질환과 빙의의 경계는 무엇인가? 넓은 차원에서 과학의 개념을 보고 또 사람이란 존재를 그 어떤 보여야만 믿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만 봐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과거에는 인정 안 했으니까 이걸 접하거나 공부하기 전에는 별로 인정 안 했으니까. 취재 중 빙의를 완치했다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다. 아버지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호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빙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었다고. 예쁘게 뽑네. 심장이 뛰면서 온몸이 떨리면서 막 아버지를 치고 싶은 마음, 충동 이걸 풀질 못해서 벽을 치거나 콘크리트 막 벽을 치거나 문짝을 부수는 그런 증상 그런 것들이 막 있었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아이였다는 동호 씨는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였다고 한다. 억울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무조건 억울했어요. 다. 모두 다. 하는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무조건 막 싫어하고 할 땐 참 내가 충격이 컸었죠. 전생에 뭐가 싫었길래 이렇게 팔자가 내 팔자 이렇게 밖에 안 되나.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 번 자살하려고 그랬었어요. 아빠랑 부딪히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칼을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지가 칼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마지막 상황까지 몰린 끝에 올해 초 찾아갔다는 한 빙의 연구소에서 빙의 진단을 받게 됐다는 동호 씨. 신학을 공부했던 그였기에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는데. 빙의 치료를 받았는데 제 형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낙태한. 우리 어머니가 낙태한 형인데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몰랐죠. 굉장히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고 아버지가 떼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듣고 미안하다고 미안하고 잘 가라고 할 때 비로소 진짜로 갔고 예쁘게 만들어 예쁘게. 빙의되었다는 영혼을 보내고 나니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동호 씨. 그의 얘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오랜 고통 끝에 되찾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 빙의, 과연 산자를 찾아오는 죽은 자의 방문인 것일까? 아니면 정신장애의 일부 증상일 뿐인가?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순간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막 생각이 혼돈이 오고 뭐 어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거는 그 자연스러운 그 심리적인 현상이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빙의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그 영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갖다 이렇게 받고 하게 되지면은 거기서 정상적인 삶을 돌아와 살 수가 있습니다.